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연습 문제 우리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13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습 문제가 되겠고 우리 교재 5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원스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고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단 여기 절대값은 나오면 양수가 돼버리는 수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양수가 되건 음수가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만 더 커져주면 되죠. 예를 들면 3, 여기는 2가 됐다고 그랬을 때 여기 플러스가 돼도 되고 플러스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문제들에서 이제 밝힐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A가 B보다 반드시 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을 벗은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는 바로 요 밑에서의 값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플러스 3 플러스 2 당연히 왼쪽 A가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 역시 플러스 3이 크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3이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이라는 것은 우리 절대값에 관한 해법을 우리 배웠을 거예요. 제곱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값 사라지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필요충분 조건이 돼버리죠. 그래서 니은은 언제나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도록 합시다. A의 세제곱하고 B의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부호들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세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세제곱은 당연히 세제곱이니까 8이 되니까 역시 이쪽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크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27이고 여기는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니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죠. 자, 37번 문제 열어주세요. 자,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실수 xy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그랬죠? 아, x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또 하나 y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왜? xy가 실수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요. 주어진 식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였더니 0이 된다더라 이런 뜻인데요. xy가 실수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도 실수고요. 거기에 6 더해도 실수라는 거 알 수 있고 y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에서 2 빼도 실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둘 중에 뭐라도 0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여기는 0이 나올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요. 바로 요 놈이 0 되는 값과 요 놈이 0 되는 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y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y 이퀄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y가 일로 뿅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x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의 값과 y의 값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투스텝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요 놈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음수와 양수를 구분짓게 하는 0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다 각각 0을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0,
0, 0. 자, 그러면 각각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돼서 여기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가 되죠. 이렇게 0 집어넣으면 역시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양수가 나오는 것은 그대로 쓰기로 했고요. 음수가 나오는 것은 반대로 쓰기로 약속을 했죠. 양수일 땐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2, 1. 요 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 번째 역시 반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연결부호 정하도록 합시다. 연결부호는요. 여기는 빼달라 그랬으니까 이놈의 둘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니까 이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한 걸 적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단히 한 식이 되겠죠. A하고 더하면 2A. 2A에서 2A를 빼라 이런 뜻이니까 A를 갖는 요놈의 개수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자, 숫자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1하고 5 더하면 6이고요. 6에서 2 빼면 4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39번 문제죠. 자, 다음 주어진 집합들은 사칙연산 중에서 어느 연산에 공통으로 닫혀 있는지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A 집합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랬죠.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니까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A는 0만을 원소로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단 덧셈은 가능할까요? 0 더하기 0이라는 것은 0 더하기 0이라는 것은 0이 되죠. 그래서 A의 원소가 됩니다. 그죠? 0에서 0 빼도 0이 되니까 역시 여기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0 곱하기 0도 0이죠. 그래서 이것도 A의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나누기 0. 0 나누기 0은 0으로 나누는 것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건 아예 정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A 집합에서 항상 되는 건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집합을 보시면요. 자, 1만을 원소로 갖고 있죠. 근데 1 더하기 1 해버리면 이것은 2가 돼서 B 안에는 없는 원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B의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하면 요건 0 돼버리니까 역시 B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요. 요 놈은 1이 되니까 B의 원소가 되게 되죠. 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1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요건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 돼서 역시 B의 원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집합 B집합은요. 바로 곱셈과 나눗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통으로 나올 연산이 뭐인지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세 번째 거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요. 여기서 덧셈에서 안 되는 반예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먼저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요. 요놈 2죠. 요것은 C의 원소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뺄셈이 역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얼마냐면 역시 2니까 C의 원소가 될 수 없고요. 자, 곱셈이라는 것은 언제나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요거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이건 1이 돼서 바로 C의 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C의 원소가 되고요. 1하고 1을 곱해도 1이 돼서 C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나눗셈이죠. 나눗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돼서 역시 C의 원소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 나누기 1은 마이너스 1이 돼서 C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나누기 1은 역시 1이 돼서 C의 원소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C집합은 뭐에 관해서? 역시 B집합과 똑같은 곱셈과 나눗셈에 관해서 이렇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집합인데요. D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X바 X는 짝수인 자연수를 했으니까 X는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수하고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짝수가 되죠. 그래서 D의 원소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에서 짝수를 빼게 되면요. 역시 이것도 짝수가 되겠죠. 역시 D의 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B라고 썼네요. D라고 해야 되죠. D의 원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를 갖다가 짝수로 나누면 이게 짝수가 됩니까? 모르죠, 이거는. 그죠? 언제나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짝수인 자연수는요. 바로 덧셈과 그 다음에 뺄셈과 곱셈에 관해 닫혀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모두에게 닫혀있는 연산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모두에게 닫혀있는 연산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곱셈에 관해서 언제나 닫혀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4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40번 문제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2세모 3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2세모 3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은 세모라는 새로운 기호의 약속에 대한 계산만 정확히 좀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세모라는 것은요. 앞에 것 뒤에 것이 있을 때 앞뒤를 더한 것의 2배와 앞뒤를 곱한 것을 다시 더해주고 거기다 2를 더 더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보면요. 2세모 3이라는 것은요. 2세모 3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더한 거 2 플러스 3에 몇 배를 해주고 2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2와 3을 곱한 것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를 더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해보면요. 자, 2 플러스 3을 오니까 5이 10이 되고요. 10. 그 다음에 플러스 2, 3은 6이 되죠.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세모에 대한 항등원과 또 하나 2의 여건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2의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등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등원의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 원소를 구해내야 되겠죠. 자, 항등원이란 뭐냐? A에다 세모라는 연산을 할 건데 다시 A가 나오게 하는 요 싸가지 없는 2, 바로 이게 항등원이 되겠죠. 그죠? 요 2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그죠? 자, 연산 한번 해보면요. A 세모 2라는 것은 뭐냐? A 플러스 2의 2배니까 2A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니까 A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2를 더한 것이 다시 A가 되게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A는 이렇게 사라지면서 맨 앞에 있는 요 2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요 식을 정리하면 2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2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퀄 제로가 되고요. 그죠? 자, A 플러스 2가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항등원 2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2는 얼마입니까? 이놈이 0되게 하는 2의 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항등원 구해냈으니까 반대수라는 여건을 구해내야 될 차례가 되겠죠. 자, 반대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A에다가 A가 아니죠? 2의 여건이니까 2에다가 세모를 할 건데 바로 항등원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누굴 구하여라? 여기 x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역시 연산은 동일한 연산을 해주는 거죠. 앞과 뒤를 더한 거 2 플러스 x에 몇 배를 하고요? 그렇죠. 2배를 하고요. 2배를 하고 앞과 뒤를 곱한 2x에다가 2를 더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x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볼까요? 숫자는 2x, 그 다음에 2x에다 2x니까 몇 x가 되냐면 4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2는 4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건 x, 즉 2의 반대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항등원은 마이너스 1이고요. 바로 여건은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보죠. 자,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봅시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야겠는데 여기 써볼게요, 선생님이. 절대값 A, 그 다음에 B마 C. 요 놈의 절대값을 계산을 했더니 요 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A에 C마 B가 나왔답니다. 이런 놈이 나왔대요. 그렇죠? 자, 근데 요 모습은 요 모습이랑 좀 어디가 바뀌었죠. 바로 요 괄호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앞뒤로 바뀌었으니까 요걸 앞뒤로 다시 바꿔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B마 C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형태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요 놈이 이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A 곱하기 B 마 C가 양수였다는 얘기일까요? 음수였다는 얘기일까요? 음수죠, 음수. 음수니까 반대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못 나오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 부등식의 조건에 입각해서 보기들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한번 보죠. 자,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요. A, 그 다음에 C마 B라는 놈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A, B마 C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A, B마 C가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0보다 작은 음수라고 그랬죠. 음수. 그죠? 근데 왼쪽을 보세요. 절대값이 쉬웠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보도록 합시다. 니은 A가 양수이면 B는 C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A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A하고 요 괄호하고 곱했더니 음수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져버린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B-C가 자동으로 음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정리해보면 이것이 B가 C보다 작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0보다 크다면 AC도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어 있네요. 그죠? AB가 0보다 크면 AC도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AB도 0보다 크고 AC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B가 0보다 크면 그랬죠? 그럼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죠. 여기서. 자, 요 식을 갖다 풀어서 쓰면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AB-A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AB라는 것은 AC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B가 양수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요 놈이 양수란 뜻이거든요. 양수. 그랬을 때 AC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AB가 양수인데 AC는 이 AB보다도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C는 당연히 부호는 양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 문제 봅시다. 자, 임의의 정수 AB에 대해서 연산 된 그래미를 A 된 그래미 B는 AB-A 플러스 B 플러스 K로 정의를 할 때 연산 된 그래미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결합법칙 그랬어요. 그죠? 결합법칙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합법칙은 다시 묶어도 같다. 다시 묶어도 같다라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묶어도 같다. 그래서 개체는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된그래미라는 연산을 할 거니까 3개짜리가 필요하죠. A 된그래미, B 된그래미, C 이퀄 A 된그래미, B 된그래미, C. 자, 묶는 걸 어떻게 묶어요? 한 번은 A, B를 묶고 한 번은 B, C를 묶었더니 그것의 결과가 같아질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냥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먼저 왼쪽에 이 놈을 계산을 해보면요. A 된그래미 B 그 다음에 된그래미 C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A 된그래미 B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이 놈이 계산되어진 식이에요. 여기에다가 된그래미 C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된그래미라는 연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앞뒤를 곱한 거에서 앞뒤를 더한 걸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만 더 더해주면 되죠. 앞, 뒤로 어떻게 한 거? 일단 곱한 거. 그럼 이걸 곱하면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곱했죠. 다 곱한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이 얘네 둘을 더한 것만큼을 또 반대로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다 그러면 여기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놈을 싹 다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A 플러스 C 요거 등호 붙으면 안 되죠. 플러스 B네요.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C였으니까 마이너스 C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K죠. K. C가 아니라 K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만 하나 더 더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A 된 그램이 B, 그 다음에 된 그램이 C를 간단히 한 거. 그죠? A, B를 먼저 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A와 그 다음에 B 된 그램이 C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은 바꾸게 되면 A 된 그램이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BC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요 놈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 A를 여기에 다 곱해줘야 되죠. 그죠? 둘이 곱하는 거니까 A, B, C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플러스 A, K가 되겠고요. 둘이 더한 거를 다시 빼달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싹 다 바꾸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를 한번 이렇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로 첫 번째 주어진 요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요식 있죠? 요식이 서로 쌤쌤이다 라고 놔두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은 것들 좀 지워야 되겠죠? ABC, ABC 이렇게 사라져버리고요. 자, 또 같은 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AC하고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라지는 데는 요 자체적으로 뭐가 사라집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K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놈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마저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죠? 더 이상은 사라지는 게 없죠. 위쪽에서 남아있는 게 뭐 남았냐? 위쪽에서는 현재 CK 남았고요. CK,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남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서 남은 건 뭐가 남았냐면요. AK가 남았죠. AK가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놈이 같아지게 하는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K를 구할 거니까 결국은 K에 관한 1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CK가 1로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A-CK. 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여기 넘어오면 AK-CK니까 A-CK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다 반대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넘어가서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마이너스 C가 되니까 결국 여긴 2배의 A-C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 값이잖아요. AC에 관계없이니까 AC를 이렇게 A-C는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죠. 이렇게. 버려지고 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K가 얼마라는 뜻이냐면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연습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좀 쉬운 개념들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래도 반복을 해두셔야 이 다음에 나오는 시범 문제 다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범 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